이게 우리 일이잖아요. 하나의 음, 일이잖아요. 음, 음, 음. 예. 일이면, 일을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자꾸. 동기부여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저한테 연락 오셨던 분들, 이제 PCM 듣겠다고 하신 분들에게 제가 똑같은 말을 다 해주는 게 뭐냐면, 현실 그대로 보여줘요, 저는. 그러니까 음,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거를 할 거냐 했을 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돈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이 정도에 대한 현실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내가 말로만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막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막 교육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정도 선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와서도 많은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콜드콜 하나 하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음, 방문했을 때 지금 얘기하는 방문하기 전이랑 그 고객을 이제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뭐, 제품은 얘기했는데 이제 까였어. 거절받았어. 아, 이런 거면 옳은 말 하지 않았다. 아니면 뭐, 어쨌든, 그, 자영업자들이 또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다 두려움인데,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적어도 접점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고객하고 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고객하고 접하려면 콜드콜을 해야 되고, 콜드콜 하려면 쌩 모르는 사람한테 1대1로 집중돼가지고 내가 클로징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잡아야 내가 일단 접점이라도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잡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가 그 사람한테 꼬시려고 하는 게 직접 전화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내가 어떤 클로징 멘트로 어떻게 이 사람을 무조건 약속 내가 원하는 스케줄을 다 채워 넣을 건지 이거를 내가 그 스크립트와 내가 그 롤플레이, 내가 거기서 이제 훈련된 거를 무조건 이걸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도 일이라고요. 근데 음, 그 과정이 일인데 이것도 두렵고, 이제 약속이 잡혔어. 약속이 잡히면 가서도 두렵고, 그냥 심지어 가서 700만 원 매출이 나왔어. 매출 나오고 다음에도 두려운 거예요. 맞아, 대체 내가 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온갖 두려움인데,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두려움인데 방법을 계속 찾아서 꼭 해내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 음, 그 자체에서 벗어 못 나는 사람이 있죠. 못 벗어나죠. 음, 못 벗어난 사람들은 원래도 못 벗어났어요. 자기 삶에서도. 지옥에서 못 벗어났잖아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지옥에서 못 벗어났어요. 지옥에서 못 벗어난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의 어떤 부정적인 사건, 상황들이 생기면 그거를 계속 붙잡고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내 아이에 대한 문제, 내 남편에 대한 문제, 내 와이프에 대한 문제, 내 경제에 대한 문제, 내 사회 상사에 대한 문제, 내 일에 대한 문제, 내 커리어, 내 미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로잡혔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또 술도 마시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잘 못 벗어나와요. 근데 우리 콜드콜을 하면 그런 문제를 더 많이 내 삶에 안겨주니까 처음엔 정말 겁나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원래 내가 어렵고 지옥에 있는데 거기에서 내 이 빈도수가 나름 때로는 이제 보기 싫은 남편도 계속 내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나름 극복해왔어, 현실을. 예. 그런데 이제 이놈이 콜드콜이 연결되는데 콜드콜이 연결되는데 전화했는데 까였어. 몇 통 했는데. 10통 했는데 다 까였어. 그럼 봐봐요. 원래 현실도 지옥인데 콜드콜도 어때요? 지옥이고 하기 싫잖아요. 두렵고. 그렇긴 하죠. 예. 예, 예. 근데 그 심리가 처음에 딱 이게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일까를 보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 자체. 그리고 새로운 문제잖아요. 근데 봐봐요. 되는 놈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지옥이 있어요. 이 지옥에서 탈출하려면 아이스강이 콜드콜은 해라고 해. 근데 콜드콜 하는 데 있어서도 콜드콜도 지옥인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이게 답이라고 하는 걸 내가 계속 설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음, 근데 그 설득 당해서 콜드콜 어쨌든 해봤으니까 그 지옥의 맛을 봤겠지. 하기 싫은 거를. 그쵸? 근데 그 맛을 봤는데 이제는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다른 뭐 블로그 마케팅이, 다른 뭐 인스타라든가 뭐 따로 더 쉬운 거 없을까? 그래서 또 쉬운 쪽으로 찾다가 다시 돌아오는 수강생들도 있어요. 왜? 쉬운 쪽으로 찾으면 누구나 다 쉬운 쪽으로 찾거든. 그래서 안 되니까 다시 인생이 안 변해 다시 돌아와.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두려움에 대한 그 음, 심리를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쉬운 결정하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은 다 낭비됐어. 그럼 다시 돌아와서 또 그 지옥 같은 콜드콜 또 해야 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콜드콜에서 사실 그게 진짜 교육이거든요. 진짜 교육이고 맞아요. 진짜 인문학이고 진짜 현장이고 음, 음, 진짜 음. 한 사람하고 내가 1대1로 시간을 쌩 모르는 사람하고 1대1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돈 되는 언어라는 거를 그 안에서 개발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 내가 여기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이럴수록 빨리 회전해야 되죠. 아 콜드콜에서 10건이라도 해도 내가 잘했던 게 뭐지? 잘했던 피드백을 내 스스로 하고, 아, 다음에 뭐, 유튜브는 유튜브 방송대로 또 다음에 하고, 아, 그 다음에 또 강의 또 찾아보고, 아, 그 다음에 또 알스형이 뭐라고 했는지 거기에서 이제 컨텐츠를 또 찾아보고, 예. 그리고 뭐, 좀 불편하고 이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또 뭐, 코칭을 또 추가로 받는다거나, 빈도수가 빨리빨리 돌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두려움에 대한 빈도수는 어차피 처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나서 이거를 어떤 자세로 이거 핸들할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뭘 의미하냐면 기능적인 부분들을 되게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이클이 빨리 돌아야 돼요. 근데 일반 가난하고 일반 저를 찾아오기 전에 그 지역에 이제 쩔어있던 사람, 가난에 쩔어있던 사람들은 이 빈도수가 되게 느려요. 이 사이클이 되게 늦게 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남자 문제 혹은 뭐 자녀 문제로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거기 시달려요. 평생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고 평생 다단계 회사 뭐 들어가서 열심히 했는데 상위 그쪽에 시달리고 평생 시스템에 시달리고 평생 남의 상처에 시달리고 평생 관계십에 시달리고 평생 배려라고 하는 부분에 왜 남들은 배려를 이렇게 안 하지? 평생 그 착한 그 부분에 시달리는 거예요. 빈도수, 이게, 사이클이 돌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시달려서 그 문제에 너무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콜드콜 하면 어떠냐? 콜드콜 하면 문제를 돈 주고 바꾸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고생을 사서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 콜드콜 하면. 그렇죠. 예, 저 생전 맞아요. 유튜브도 똑같아요. 내 생전 유튜브를 하면 음, 내가 돈 주고 내가 뭐 고생을 사서 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제가 늘 여기서 이 말을 꼭 이게 제대로 각인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문제를 만나야 새로운 자산이 생겨요. 내가 계속 그 원래 시달렸던 그 문제 속에 계속 갇혀 있으면 절대 새로운 자산하고 연결이 안 돼요. 새로운 사람한테 새로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콜드콜 하면 모두 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나한테 주는 그 아주 직접적이고 그 현실적으로 되게 냉정한 그 거절 있잖아요. 그게 새로운 문제라고요. 원래 낡은 문제는 있어요. 낡은 문제는 내 남편한테서 온 것도 있고, 내 뭐 자녀한테서 온 것도 있고, 내 자신한테 내 자존감이 낮다는 뭐, 이게 다 낡은 문제잖아요. 근데 새로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접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기능이 뭐냐면 태도예요. 일단 있겠죠? 그 태도가 뭐냐면, 아, 이거를 빨리 패스하고. 그래서 콜드콜 하면 장점이 뭐냐면, 한 사람이 거절했을 때, 얘를 빨리 넥스트, 빨리, 다음으로 빨리빨리 회전할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다단계에서 특히 그 네트워크 하시던 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 그 한 사람이 목매고 왜 그럴까? 그 다음에 그 버릴 패가 없는 이유는 원래 총알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제가 한 부분만 표현했는데도 콜드콜에 굉장히 획기적이고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왜냐면 아, 거기서 다양한 걸 콜드콜에서 거절해서 가지고 그걸 이겨내는 태도도 중요한데 빨리빨리 미련을 없애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사이클이 돌거든요. 이 문제를 얼마나 앞으로 방대한 문제를 내가 접해야 되는데 방대한 문제에 시달리면 내가 죽거든요. 근데 이 방대한 문제 중에서 자꾸 박스 밖에 나오고 관점이 좋아야 태도가 달라져요. 관점이 추가 많이 돼야 인품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함도 왜 감사함이 있어요? 관점이 많이 추가됐기 때문에, 아, 이런 일이 감사하구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중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런 좋은 거를 얘기하는데 떠든다고 생각하지, 진짜 이게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메시지,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체가 누군가는 되게 감사한 컨텐츠거든요. 근데 누군가한테 그렇지 않아. 왜 그럴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감사함조차도 없는 이유, 이런 무료 컨텐츠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 왜 그럴까를 보면 그 사람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해석하면 아마 되게 사실 큰 거를 다루는 느낌인데 사실 하나예요. 딱 보면은. 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물론 되게 뭔가 여기 비밀이 있는 것 같지만 어, 두려움을 극복한다기보다는 내가 두려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두려움이 나한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무조건 두려움하고 함께 살아야 돼. 근데 그 두려움도 어떤 그 두려움이고 어떤 사이즈의 두려움이라는 거, 어떤 압력의 크기의 두려움이냐 이거죠. 그래서 기존의 낡은 두려움, 그냥 원래 계속 두려웠던 그거를 계속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그걸 극복한다. 그래서 고생한다고 해서 내가 돈이 되고 내가 부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두려움도 다양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두려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두려움은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방문하기 전에 두려움, 이런 두려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해야 되는 두려움이에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 대안책을 찾으면 되거든요. 대안책이 뭐냐? 그냥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거예요. 셀프 피드백을 계속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의식적인 부분들도 나오고 어쨌든 뭐 다양하게 우리가 많이 그래서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이 질문에 정확하게 뭐 답변을 드린다면 누가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뭐예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뭐 대안책이 뭐예요? 이렇게 딱 이게 물어본다면 딱 떨어지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일단 전반적인 인문학 관점, 심리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자산이 뭔지, 돈이 뭔지에 대한 그 관점에서 내가 푼 것뿐이에요.